안녕하세요. AI 시대의 창작입니다. 창의적 공간 디자인을 위한 생성형 AI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특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사실 디퓨전 모델에 속하기 때문에 디퓨전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생성형 AI를 전공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창작자로서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입문자를 위한 기본 원리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디퓨전은 확산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 그대로 순수한 픽셀 이미지를 여러 단계에 걸쳐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순수한 노이즈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쳐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을 학습한 모델입니다. 수억 장 이상의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주고 이것을 단계별로 복원하는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대응한 새로운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방대한 규모의 컴퓨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디퓨전은 Variation Auto Encoder, 약자로 VAE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픽셀 이미지를 압축시켜서 레이텐트 이미지로 변경시킵니다. 이것을 컴퓨테이션하는 공간을 레이텐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유로 우리가 개인 PC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VA 모델의 역할이 텍스트 투 이미지와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레이텐트 이미지가 자동으로 준비됩니다. 이것에 프롬프트와 컨트롤 H라는 조건이 부여되면 체크포인트와 노라가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추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이것을 레이텐트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레이텐트 상태고 이것은 마치 제조사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제작하기 전에 샘플을 미리 제작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을 VAE가 디코딩해서 즉 압축을 해제해서 최종 이미지, 픽셀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VAE는 종종 체크포인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사용한 저거넷 엑셀이라는 모델도 VAE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VAE는 디코더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는 사용자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하는 단계가 진행되고 VAE가 이것을 레이텐트 이미지로 변경합니다. 이것을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압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확산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순수한 노이즈 이미지에 가깝게 변경이 됩니다. 앞서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이번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를 순수한 노이즈 이미지처럼 확산시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앞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원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추론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추론에 더 집중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디노이징 스트렝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VAE는 이미지를 압축하는 인코더의 역할과 압축을 해제하는 디코더의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는 디노이징 스트렝스가 매우 중요한 값입니다. 이 디노이징 스트렝스의 최대치가 1인데 이 가중치를 많이 주면 줄수록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치 스테이블 디퓨전에게 내 지시는 좀 무시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디노이징 스트렝스 0.8 정도가 가장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좀 더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도 한번 작업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해 주면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로 이미지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잠시 보시면 앞서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굴곡진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각진 부분이 있고 여기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미지 투 이미지로 넘기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인데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최종적으로 더 나아졌습니다. 그럼 영상을 더 계속 보시겠습니다. 웹UI 4G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에 XYZ 플롯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디노징 스트렝스 값을 한꺼번에 입력하고 여러 개의 결과 값을 모두 한꺼번에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들을 비교해서 최종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X타입의 디노이징을 선택하고 수치를 0.5, 0.6, 0.7, 0.8, 0.9 이렇게 5가지를 입력했고요. 생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건축 작업은 이제 마치고 AI 렌더링의 예를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이 작업한 이와 같은 스케치업 이미지 아니면 여러분의 스케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컨트롤 넷 중에 캐니와 뎁스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넷에서 캐니를 선택하고 스케치한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전처리 중에서 인버트라는 전처리를 선택했고 모델은 캐니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컨트롤 넷에서 뎁스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뎁스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뎁스 모델을 선택하고 캐니의 가중치를 0.5로 변경했습니다. 생성을 진행했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도출했습니다. 이미지의 밝기라던가 형태가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시겠지만 생성형 AI로 아직은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작한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AI 렌더링 이미지를 가지고 좀 더 작업을 진행해 볼 생각이지만 건축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스케치업 이미지가 있다면 이런 프롬프트와 뎁스와 캐니를 이용해서 이런 전원주택 이미지를 도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I 렌더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프롬프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변경하지 않고 XDXL 스타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SDXL 스타일스는 102개의 스타일을 제공하지만 여기서 저는 컨스트럭티비스트, 포토 에일리언, 레트로 퓨처리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양한 특색을 가진 결과를 도출했고요. 영상으로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SDXL 스타일스라는 게 있고요.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이네이블을 해주고 먼저 컨스트럭티비스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사용된 프롬프트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 에일리언이라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의 다소 독특한 느낌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트로 퓨처리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했고 그 단어의 의미처럼 다소 미래적이고 복고주의적인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SDXL 스타일스는 무료 확장 기능으로서 설치하시면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연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컨트롤 넷 중에 IP 어댑터라는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IP란 이미지 프롬프트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이 IP 어댑터가 스타일이나 색상을 보고 프롬프트를 뽑아내서 원본 이미지에 그 프롬프트를 조건으로 적용시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미지 투 이미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패턴과 생성된 이미지 사이에 연관성이 명확하게 보이시죠? 따라서 이렇게 패턴 이미지만 가지고도 마치 전문 디자이너가 이런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한 결과를 도출시켜 줍니다. 영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WebUI Forge가 아니라 Comfy UI라는 UI를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노드의 구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앞서 WebUI Forge에서 사용했던 컨트롤 중에 Canny 모델과 Depth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노드 구성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IP 어댑터라는 새로운 컨트롤렛을 사용하기 위한 그 구성이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패턴은 이미 이곳에 입력되어 있고요. 원본 이미지를 이곳에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을 눌렀고 첫 번째 패턴과 관련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패턴을 불러와서 이미지 생성을 눌러서 두 번째 패턴에 대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패턴을 불러와서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너무 어둡게 나와서 제가 다시 가중치를 수정해서 좀 더 밝게 수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생성을 눌러서 마지막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면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에 앞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디자인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전달할 최종 결과를 만드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생성형 AI가 고객에게 전달할 최종 이미지까지 제작하는 그런 단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 단계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디퓨전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와 창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AI 시대의 창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자 하신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널에 AI 시대의 공간 디자인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